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5년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원자력 기초 1번 다음 중 핵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입니다. 중성자는 분리가 되어 있으면 붕괴되면서 양성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보기 1,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립이고 안정하는 입장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죠. 따라서 보기 2, 양성자는 중성자보다 가볍고 전하보다 전하량이 크다. 이것도 틀렸죠. 보기 4, 광자는 질량은 없고 진공에서 다양한 속도로 진행한다 돼 있는데 광자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죠. 따라서 보기 4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붕산수를 원자로 제어에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3 보면 신속한 원자로 반응도 제어 이렇게 돼 있는데 신속한 원자로 반응도 제어는 붕산이 아니라 제어봉으로 수행을 하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란 핵연료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첨득가스는 감소하고 폭은 증가해서 연료의 중성자의 공명 흡수가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보기 1, 도플러 효과는 연료의 온도 상승으로 공명 흡수가 증가하는 현상. 1번 옳죠. 보기 2, 연료의 온도가 상승하면 우라늄 238이나 플루토늄 240의 공명 첨두치가 좁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폭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죠. 2번은 틀렸습니다. 보기 3, 도플러 현상에 의해 원자로의 연료 온도 개수는 정액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연료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도플러 효과에 따라서 중성자 공명 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핵연료 온도 개수는 음액값을 갖게 되는 거죠.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도플러 효과는 펠렛의 자기차폐와는 무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차폐 효과는 공명 흡수 피크가 높은 양단에서 중성자 속이 감소하는 것이 마치 중성자가 중심 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로 도플러 효과랑 관련 있는 용어죠. 따라서 보기 4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원자로 구조 물질이 가져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보기 2에 매질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클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로 구조물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핵분열 반응에 기여하게 되는 중성자 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기 2가 틀렸습니다. 5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보기 3의 핵분열성 핵종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종입니다. 따라서 중성자 흡수 없이 자발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종, 이거 틀렸죠? 보기 4의 핵원료 핵종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성 핵종으로 전환이 되는 핵종입니다. 여기 보면 핵분열 가능 핵종 중에서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성 핵종으로 전환되는 핵종, 보기 4는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성자 흡수 없이 자발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핵종은 켈루피늄 252 같은 자발 핵분열 핵종이 됩니다. 6번 중성자선의 세기를 원래의 0.1% 이하로 줄이기 위한 차폐체의 두께는 흡수 단면적이랑 산란 단면적이 나와 있네요.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방사선의 세기 구하는 시 Ix는 I0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X, 여기서 시그마는 거시적 단면적이고요. 이 거시적 단면적은 흡수 단면적에다가 산란 단면적 더하면 되죠. 그리고 X는 차폐체의 두께가 됩니다. 문제에서 흡수 단면적이 6.9인데 산란 단면적은 0이네요. 따라서 시그마는 6.9가 되죠. 그리고 0.1% 이하로 줄어야 되잖아요. IX 나누기 I0는 0.1 나누기 1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식을 세워서 x를 구해주면은 1.00112가 나와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최대 중성자 속과 평균 중성자 속 비율이 가장 큰 원자로는?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최대 중성자 속하고 평균 중성자 속 비율이 크다는 거는 중성자 속 공간 분포 공률이 크다는 것이죠. 즉 이게 뭐죠? 버클링이죠. 이 버클링 크기 순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원자로 모양별 버클링의 크기는 직육면체, 유한 원통형, 구형, 무한 원통형, 판형 수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보기 1 직육면체 원자로가 가장 크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노심에 반사체를 설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닌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비누설 확률 P는 반사체를 이용하여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성자의 핵분열, 기여도가 커지게 돼서 적은 핵연료로도 운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2에서 핵연료 장전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랬죠. 이거 아니죠. 핵연료 장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중성자의 에너지하고 흡수 또는 산란, 단면적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산란 단면적은 중성자 에너지와는 무관하지만 흡수 단면적은 중성자 에너지에 반비례 하거든요. 따라서 보기 2 미시적 산란 단면적은 중성자의 에너지 영역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이거 틀렸죠? 보기 1 흡수 단면적은 열 중성자 영역에서 에너지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1번은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비균질로와 균질로의 유효 증배 개수에 대한 특성 중 맞는 것은?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비균질로가 큰 거는 속분열 인자하고 P 공명 이탈률이고요. 균질로가 큰 거는 F 열 중성자 이용률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옳습니다. 보기 1 같은 경우에는 P 곱하기 F 값인데요. P 같은 경우에는 비균질로가 크지만 F는 균질로가 크죠. 하지만 둘 중에서 P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 곱하기 F는 비균질로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도 맞습니다. 즉 3도 정답이고 1도 정답인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서는 1만 정답으로 나와 있네요.